바로 유동규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동규 씨. 그야말로 한때 진짜 권력의 정점이고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혼자서, 거의 혼자서만 영어의 몸이 돼서 몸도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진실의 최전선에 혼자 서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동규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 날 그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언론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옥색 수의 입고 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중증 우울증도 있고 허리 부상도 있고 지금 다리 골절까지 겹쳤다. 그러면서 기일 연기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법원에서는 과태료, 불출석 과태료 100만 원까지 했고 뭐 그래도 안 나오니까 결국 강제 구인까지 해서 끌려 나온 거예요. 수익고 끌려 나온 게 그 11일 재판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동규 씨는 정말 할 말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와중에도 굽히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진실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유동규 씨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3년 초에 김용과 정진상으로부터 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나무묵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아서 김용과 정진상한테 줬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돈을 줬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생생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진상이 뭐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는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정진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력은 많은데 돈은 없다. 왜 우리 그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권력은 많은데 돈은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를 그 당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재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4월 2일 남욱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서 김용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줬고 그리고 16일하고 17일 2013년 16일하고 17일에 9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을 받아서 정진상한테 건넸다. 어떻습니까? 너무 생생하죠. 이게 사실 2013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일인데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때의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동규 씨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실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름도 안 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먼저 유동규 씨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감시한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정말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의 입을 열기 시작해서 이런 사실까지 토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남욱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죠. 남욱은 이제 태세전환 했잖아요. 남욱도 어떻게 했냐? 2022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는 여러 재판에서 돈 준 거 맞다. 그러니까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고 유동규가 그거를 김용하고 정진상한테 준 거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2025년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 무렵부터 이제 말이 이제 바뀐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사실 내가 지금 2022년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한테 처음 들은 거라 나는 그런 사실 알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뻔하죠. 그 얘기를 유동규 씨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 데 이어서 남욱이 말을 바꾼 배경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욱은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진술이 바뀌어왔다. 정확하죠. 그거를 정확하게 유동규 씨가 지적을 한 겁니다. 남욱은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정치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는 완전히 부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때는 다 털어놓고 인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고 계엄 이후에는 또 말을 바꾸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남욱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당신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동규 씨가 이거 남욱 증언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남욱 대화 녹취록을 별도로 제출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그러면은 유동규와 남욱의 말 중에서 법원은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유동규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사법기관이 가장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 김용, 최근에 이제 뭐 또 정치 나간다고, 선거 나간다고 뭐 전국 방방곡곡 출판 기념회 하면서 돌아다니죠. 저는 이거 보소조건 위반 아닐까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2심까지 징역 5년 실형이 나온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싶어요. 아무튼 그 김용의 판결문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차례 인정을 했습니다. 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법원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자, 일관성이 있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모를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지, 객관적인 물증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동규 씨가 그 침양환 봉투에다가 뭐 돈을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 자기 사무실에서 그 받았고 김용이 돈을 받아갖고 그때 5월달이었는데 사파리를 입고 있었고 뭐 햇빛이 쏟아져서 내려와서 뭐 블라인드를 치고 있었고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돈 준 것 중에서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여름이어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모기가 많이 물어가지고 다리가 가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꾸며내기 힘든 수준의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다. 그렇게 해서 법원이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김용을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 대장동 사건도 지금 다 실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반면에 남욱처럼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면은 재판부 그거 안 믿죠. 재판부가 바보입니까? 그런 말은 안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날 재판은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힘든 처지에서 우울증도 앓고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 다리까지 부러졌다고 하죠. 뭐 돈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재판 미뤄달라는 요구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겨우 법원에 강제 구인으로 끌려 나오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실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동규 씨를 뭐 전적으로 미워할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 대장동 일당들하고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입장을 바꿔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거의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정말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입장을 지지하고 성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밀리는 거예요. 실제로 처분한 거는 아들이 정말 실제로 정말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딱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일 사진 잘 나오는 곳에